어제부터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조영남 씨의 사건의 본질은 바로 대작 논란입니다.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닌 다른 작가가 대신 그린 작품을 본인의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건데요. 또 이번 사건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영남 씨 측의 주장에 일부는 동조하지만 일부 미술계 인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대작 논란의 쟁점들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찍어서 보내면 그리워오는 거 그게 사실관계예요. 그러니까 조수, 뭐 알바 그런 개념이죠. 헬퍼, 아시스턴트 개념으로. 그 하트 쪽에 내가 부탁해가지고 좀 이거 그려와라. 그렇게 부탁한 건 맞지. 그거예요. 근데 90% 그렸다는 거. No. 한 작품에 90%를 그렸다. 그건 또 맞는 얘기. 90%를 그린 한 작품, 어떤 작품은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 이건 내가 그리기 어려운 걸 숙제 내주니까 그런 뜻이겠지. 일반적으로 조수라고 하면 본인의 제자이거나 같은 공방이나 화실에서 함께 작업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영남 씨의 그림을 그려줬다는 A씨는 속초에서 작업했고 조영남 씨와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매니저를 통해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과정에서 조영남 씨와 A씨가 작품을 놓고 충분히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었겠느냐는 측면에서 A씨를 온전한 조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수를 써서 같이 그림을 그리더라도 현장에서 같이 해야죠. 여기는 사진 찍어서 보내서 그려달라고 해서 택배로 받은 거잖아요. 예. 이거를 조수라고 할 수 있나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미술계에서도 조수가 인정된다는 게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이번에 조영남 씨의 작품 만드는 형태는 예. 이거를 과연 관행이라고 하는 조수 고용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술계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만일 행여 내 그림 사가준 중에서 불쾌하시다면 그건 난 거기에 응분해 반대급부로 처리해드릴 용의가 있고, 앞으로는 조수 아르바이트생 이것도 안 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질려서 지금 이 계기로. 그러면 뭐 진짜 좋은 그림 나오겠지. 이런 그림처럼 최근에 그린 것처럼. 조영남 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그림을 구매한 고객들 가운데 대작 논란으로 불쾌함을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영남 씨의 그림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소식에 배신감이나 불쾌감을 느낀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역사 속 거장인 미켈란젤로, 렘브란트 또 루벤스도 수많은 조수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수의 작업은 이들 거장의 감독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팝아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앤디 워홀은 실크 스크린 기법의 작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기도 했는데요. 1960년대 미국의 대량 생산에 의한 대량 소비를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요즘 가장 비싼 작가로 통하죠. 영국의 데미안 허스트. 예술가는 건축가다. 직접 건물을 짓지는 않는다는 그의 말처럼 작품을 조수들이 그린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이디어가 창작과 동일시되고 인기 작가의 수요가 늘면서 작업실에서 조수를 쓰는 건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관행과 이번 조영남 씨의 사태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부 특수한 영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순수 회화라고 부를 수 있는 분야에서 대작이 관행이다? 그런 관행은 자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예. 오히려 순수하게 창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누가되는 질문을 했다라는 식으로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셨고, 그 친구도 인정했지만 전혀 창의력하고는 그 친구는 관계없고 100% 이거 다
100%내 작품이고 내 새끼들이고 내가 창작한 거지. 하트도 포함해서 100%. 그건 뭐 아시스턴트 개념으로 흔히 저 아시스턴트 개념으로 뭐 조수 개념으로 그렇게 했던 거고. 자, 이번 대작 논란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조영남 씨의 창의력과 그 창의력을 구현해낸 A씨의 테크닉인데요.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 작품의 콘셉트를 제공한 사람이 조영남이라면 별 문제 없는 것이고 이 콘셉트마저 다른 이가 제공한 것이라면 대작이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럼 창의력만 있으면 조수의 테크닉도 온전히 작가의 몫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현직 화가들은 작가의 작품에 있어 이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테크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업계와 대중에게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노련한 테크닉도 필수라는 것인데요. 테크닉이 부족한 작가가 대단한 창의력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 창작물이 온전히 작가의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영남 씨가 저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본인이 직접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이 화투는 어디에 놓아야 되고 이 그림의 전체는 어떤 식으로 생겼는데 그야말로 우리 요즘 유행하는 컬러링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나 지시를 해주면서 자 이거에 빨강, 노랑, 파란 이렇게 칠해라라고 얘기를 해줬다면 예. 정확성이 낮을지 몰라도 딱 대충 자, 화투를 가지고 꽃 모양, 꽃다발 모양을 만들어봐. 그걸 그림을 그려줘. 라고 지시를 했다라면 그거는 그 창의력은 그림 그리는 화가에게 있다고 봐야죠. 이번 대작 논란은 연예계 또 미술계를 넘어서 법조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또 조영남 씨의 말처럼 미술계에 이런 관행이 계속돼 왔다면 제2의 조영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죠. 어디까지 창작이고 어디서부터 대작일까요? 또 작가와 조수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술계의 오랜 관행에 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